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7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봤던 M2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 풀어서 올리지 않으면 돈을 내리면 지금 여전히 모든 지표가 다 악화되는 걸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지금 줄인다는 거는 성향상으로도 안 맞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레드복 소매 판매 지표 보면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세 부분 통과되면서 좀 이렇게 소비 여력이 많이 좀 생긴 듯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겠죠.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나타날 건지 이제 CPI에서 나타날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일종의 소매 판매 늘어나면 물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면 이게 좀 내려오다가 장기 금리가 매우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이제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주된 입장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다들 보고 있었는데 좀 이제 다들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이런 성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보시면 트럼프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기대가 올라가서 좀 살만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다가 연준에서 금리 올린 것도 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됐다가 감세 법안 통과되고 관세 영향도 좀 없어지면서 그럼 이제 좀 좋아지려나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빅테크와 이제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보는 게 맞는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게 중소기업도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번 기대됐다가 요번에 좀 올라가는 이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나오는 GDP도 보시면 거의 2.67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 한 3%, 2. 지금 67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실질 GDP이기 때문에 실질 GDP가 2.6이라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서 1% 사이로 봐도 무방합니다. 인플레가 거의 지금 2.53 그 정도 중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보시면 돈을 많이 풀었던 이 시점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사이에 이 정도까지 퍼센트로 보면 한 20% 넘게 연준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돈을 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M2는 여기 연준 자산이 이만큼이었던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GDP나 이런 쪽 성장하고 크게 비교해 보는 수준입니다. 어떤 이게 상승하는 정도 각도의 차이지 결국은 시중 유동성이 말라서 없어지면 이것도 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또 연준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위로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연준은 자산 보유량을 축소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그런 입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인수인데 고용보고서를 보면 저임금 서비스 이런 쪽으로 고용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AI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해고도 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감세 법안만 봐도 TV라든지 이런 쪽 서비스 저임금 이런 쪽으로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수준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이제 대부분 써서 돈 들어오면 일단 다 쓰고 나중에 월말에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이쪽에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금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저기 가서 돈 벌면 당연히 뭐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좀 새로 일자리를 많이 가겠죠. 그리고 빅테크와 이제 일반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보면 빅테크는 그만큼 생산성 느리고 밑으로는 이런 서비스 분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되면 뭐 어차피 큰 미국 경제를 다 한 지표 한두 개로 뭐 보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크게 이렇게 보면 빅테크에서는 계속 사람 줄이면서 생산성을 올리고 밑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계속 그쪽으로 사람들이 일하면서 돈 벌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트럼프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는 좀 살펴봤고요. 정시 방향은 이번 주는 CPI가 결정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CPI가 중요 지표와 거의 모든 것에 분기점 비슷한 그런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도 이 CPI가 얼마나 반영되어서 오를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가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많이 오를 경우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 일단 조정 들어가겠죠. 4% 최대 예상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 경제 성장률이 뭐 2% 중반에서 아틀란타 연방은행 아까 본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만 2.6이 나오면 최고로 하면 뭐 4, 그러면 거의 좀 경제 성장률이 5에서 6%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거의 뭐 중소기업 아니 중소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워낙에 빅테크의 성장이 커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연준은 지금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 목표를 해야 경제 성장률하고 뭐 인플레하고 합해서 한 3%에서 4%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상황에서도 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를 좀 아직도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와 같은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오면 거의 뭐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뭐 미국의 서비스 시장 쪽 봤는데 이제 TV라든가 이런 쪽에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 세금 혜택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미국 경제 시스템상 아무래도 서비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반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은 많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되어서 관세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러면 이제 증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좀 하락하고 내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 후반에 오면서 관세 영향을 시장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관들이 산 영향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고 기관들은 미심쩍어 하면서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안 나온다 이러면 기관 쪽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결국 또 장을 유지하게 되고 일단 기관 쪽에서 나온 보고서는 대부분 다 하락 방향인데 요번에 이게 CPI가 좋게 나오면 완전히 시장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도 결국 기관 쪽에서는 다시 매수할 찬스가 온 걸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나면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